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 대안의 경우에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는 걸 다룰 건데요. 내부 수익률법을 써서 여러 개의 상호배타적 대안들을 비교할 때는 증분 분석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우리 BC 비율법에서도 증분법 스타일로 했듯이요.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원 투자하고 2원의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대안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100%가 돼요. 그러니까 2원 수익 빼기 1원 투자 나누기 1원 투자 이거 하면 1이 되잖아요. 1이라는 거는 수익률 100%라는 거고. 근데 요거랑 이제 1억 원 투자해서 1.5억 원 수익을 내는 대안을 비교를 해보면 1.5억 빼기 1억 나누기 1억 하면은 0.5가 돼서 이게 50% 수익률이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거랑 이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수익률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당연히 그 첫 번째 거, 이제 100% 수익률 이게 좋다고 결론이 날 텐데, 근데 이 금액, 액수를 따져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만약 똑같이 단위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은 1년 동안 앞에 거는 1원을 투자해서 이제 2원을 버는 거고, 뒤에 거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어, 5천만 원을 이제 벌어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순수익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게 더 좋다라고 결정 내리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수익률 분석을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 할 때는 이 사회법 스타일로 하면 안 되고 증분법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증분법 스타일로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먼저 투자 대안들을 초기 비용의 오름차순으로 배열해서 대안 1, 대안 2 이렇게 순번을 붙여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 이렇게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있으면 초기 비용이 이게 제일 작고 이게 그 다음이고 그다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순서 번호를 붙이라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는 대안 1, 첫 번째 가장 초기 비용이 작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을 먼저 계산을 해서 걔랑 MAR이랑 크기 비교를 하면은 대안 1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대안 1이 경제성이 있으면 대안 1을 우리가 베이스 대안으로 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두 나띵 대안을 베이스 대안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베이스 대안이랑 비교하고자 하는 다른 대안, 뭐 대안 2라고 합시다. 그거에 매 시점에서 현금 흐름에서 베이스 대안의 매 시점 현금 흐름을 차감을 해가지고 증분 현금 흐름 개요를 만든 다음에 그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베이스 대안이랑 그 비교하고자 하는 대안 2랑 뭐가 더 좋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이 MARR보다 크면 대안 2가 더 좋은 거고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이 MARR보다 작으면 베이스 대안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비교할 대안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위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제로 한번 그 과정을 진행을 해보자면 예제 4.2, 4.5에서 다루었던 S자 경영진의 예시를 다시 살펴보자면은 이런 예시였어요. A사 장비를 도입하면 30만을 투자해서 5만 5천씩 10년 B사 장비를 도입하면 45만을 투자해서 8만씩 10년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선택하는 그런 상황 MAR은 10%였고요. 그리고 잔존 가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해보자면은 한번 해보자. 먼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작은 거를 첫 번째 대안 1로 정한 다음에 그러면 A사 장비가 더 초기 투자 비용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대안 1이 될 거고 그러면 걔의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자 이거죠. 걔의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그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면은
리스트 CFA 그리고 하는 김에 이 B사 장비 것도 현금 흐름 개요는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하고 A사 거에는 55,000씩 10번을 넣어주고 B사 거는 8만씩 10번을 넣어주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A사 장비의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12.87%가 나오죠. 12.87%라는 거는 MERR 10% 이거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크니까 대한일이 이제 경제성이 더 있다는 거죠. 대한일이 경제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대한일을 이제 베이스 대안으로 정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A사 장비 투자 대안을 베이스 대안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B사 장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그거는 증분 현금 흐름 개요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증분 현금 흐름 개요를 만드는 방식은 각 시점의 현금 흐름 B사 장비의 각 시점 현금 흐름에서 A사 장비의 각 시점 현금 흐름을 빼가지고 현금 흐름 개요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는 넘파이에 있는 서브트랙트라는 그 함수를 써가지고 할 거예요. 서브트랙트 함수라는 거는 그 안에 어레이를 두 개를 넣어서 그 앞에 어레이 두 개를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로 넣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인자의 원소에서 두 번째 인자의 원소들을 각각 빼주어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넘파이 서브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내가 리스트 타입으로 만든 애들을 일단 다 어레이 타입으로 좀 바꿔주고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ARA라고 A랑 ARB를 각각 각 대안의 현금 흐름 개요를 어레이로 만들어준 그런 이제 변수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리스트에 있는 게 그냥 타입만 어레이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분 현금 흐름 개요는 변수명 하나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고 np.subtract 해주고 ARR 그러니까 뭐에서 뭘 빼줄 때 이제 빠져지는 놈을 이제 뒤에다가 놓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증분 현금 흐름 개요 B 빼기 A 이걸 만들려면 앞에다가 B 걸 넣고 뒤에다가 A 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넣고 증분 현금 흐름 개요가 만들어지면은 사실 여기 자료에다가는 이 증분 현금 흐름 개요 어레이 타입의 증분 현금 흐름 개요를 리스트로 바꿔서 해줬는데 그냥 이대로 그냥 해줘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pf.irr 요거를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은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이 나오고 그게 10.55% 정도가 나와. 그러면은 10.55%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 10.55%는 지금 MARR 1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대안 이 대안 2, 이 경우에는 B사 장비 이게 이제 더 우수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증분법 스타일의 내부 수익률 분석이고 자, 그럼 이 경우에 한번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만약 이 문제를 서열법 스타일로 하면은 각각의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면은 IRR 그리고 리스트 CF A사 거 내부 수익률 구해보면은 12.87이고 B사 거 구해보면 12.10이니까 A사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이 서열법 스타일로 하면 A사 장비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 근데 총 수입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요 예시처럼요. 처음에 들었던 요 예시처럼. 총 수입 금액을 따져보면은 B사 장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 분석으로 상호 배타적인 여러 대안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증부법 스타일을 해야 된다. 그런 예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예제는 이런 겁니다. 증분 현금 흐름 개요도 현금 흐름 개요이기 때문에 걔가 여러 개의 내부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한 등식을 세운 다음에 그 등식을 만족하는 수익률 값, I스타 값을 찾을 때 그 I스타가 하나의 양의 실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은 그 중에 어떤 놈이 내부 수익률이냐. 사실 다 된다는 거거든요. 다 된다는 거니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MARR이 12%인 어떤 기업에서 요 표와 같이 생긴 현금 흐름 개요를 갖는 두 개의 상호배타적 투자 대안의 경제성을 검토를 하고 있다. 내부 수익률 분석에 기반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러니까 대안 1이랑 대안 2가 0, 1, 2, 3 연도 말에 따라서 이런 현금 흐름 개요를 갖고 맨 끝에 있는 열은 요 2에서 1을 뺀 중분 현금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그 중분법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안 1이랑 2 중에 대안 1이 더 초기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1부터 검토를 하고요. 그럼 대안 1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어레이로 만들겠습니다. 어레이 CF1 이렇게 하고 어레이 C를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npf.irr 이렇게 넣어주면은 대안 1의 이 내부 수익률은 20.81%야. 근데 20.81%는 MARR 12%보다 크니까 일단 대안 1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대안 1을 베이스 대안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안 2에서 대안 1을 빼준 증분 현금 흐름 개요를 만들어 봅시다. ARR, CF, E, LP.array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ARR diff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np.subtract 해주고 ARR, CF2, CF 이렇게 해주면은 증분 현금 흐름 개요가 나오고요. 저 증분 현금 흐름 개요에 저기 IRR을 한번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세 개의 내부 수익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IRR 함수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얘는 하나만 딱 출력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함수는 사실 내부 수익률이 여러 개일 때 다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냥 뭘 출력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출력을 해줘.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증분 현금 흐름 개요 요거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부호 변화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기 때문에 최대 3개의 양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얘는 NPF IRR은 하나만 보여줬지만 실제로 몇 개가 있을지를 한번 그림 그려서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래 가치를 출력해주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인자로 받아서 미래 가치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서 걔를 한번 모든 수익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FV라는 애를 람다 함수로 i를 인자로 받아서 npf.fv
diff, ARR diff라고 했으니까 ARR diff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아이고야, 괄호를 안 닫았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x축 값으로 0.0에서 1.0까지 0.00 해주고, y축 값은 fv를 x에다가 매핑시켜서 그냥 이제 적당히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타입이 안 맞네요. 그러면은 P.어레인지 요게 지금 틀렸네. 여기 오타가 있네. 이렇게 하면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x, y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그러니까 이 y축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는 0인 요 선이랑 맞닿는 점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얘가 그 선에 맞닿는지 안 닿는지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범위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x축 범위만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리고 적장을 좀 만들어줘서 해보면은 그것도 이게 y축이 너무 범위가 크게 잡혀있네. y축 범위도 y축 범위를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 증분현금 흐름 계열은 3개의 내부 수익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위에 얘는 이게 0.2에 해당하는 0.2 요것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40%도 되고 50%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IRR이 이제 3개이기 때문에 MARR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최종 의사결정을 좀 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단일 금액 가치를 분석에 도입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 경우에는 뭐 MARR이 어차피 1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내부 수익률이 20%, 40%, 50%로 이게 다 MARR보다는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MARR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다, 대한 이의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MARR이 30%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내부 수익률은 얘보다 작고 요 내부 수익률은 걔보다 크면은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애매해진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단일 금액 가치를 분석에 도입을 해주면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MARR의 변화에 따른 증분 현금 흐름 계획의 다양한 미래 가치를 그래프로 표현해보고 그게 아무튼 이거고요. 그게 이건데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단일 금액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그러니까 2에서 1을 뺀 증분 현금 흐름 개요의 단일 금액 가치, 단일 금액 미래 가치든 단일 금액 현재 가치든 연간 등가든 그게 0보다 만약에 크면은 그거는 대한 2가 대한 1보다 낫다는 거고 그게 0보다 작으면 대한 1이 대한 2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MARR은 12%잖아. 12%라는 거는 여기가 0.1이니까 여기가 10%야. 그래서 한 여기가 20%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 이 지점에서는 이 FV 값이 그 0보다 이제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 2가 대한 1보다 낫다. 그렇게 최종 결정을 또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내부 수익률 분석을 이제 여러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외부 수익률 분석이라는 거를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